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 문제가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바뀌는 경우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 우리가 생활에서. 그래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소하고 닭이 있는데 소가 X마리가 있고 닭이 Y마리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소하고 닭을 마리수를 합쳐봤더니 몇 마리가 나오는 거 아니? 15마리가 나오고 15마리가 나오고, 다리를 셔봤더니 4x 더하기 2y 하면은 다리가 몇 개가 나오는 거 아니? 50개가 나오더라. 그러면 소는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냐? 여러분 이러한 문제 여러분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해봤겠죠? 여러분들 이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되면은 소는 10마리고 닭은 5마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죠? 미지수의 개수. 미지수는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 x, y 두 개죠. 그 다음에 차수가 다 1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방정식을 이온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뭐가 되겠습니까? 소거법, 무슨 가감법, 대입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랬을 때 하나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x가 10이고 y가 5다. 그러면 요 10이라는 숫자와 요 5라는 숫자는 이 연립방정식을 스타라고 했을 때 이 스타를 만족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연립방정식 스타의 뭐라고 부른다? 해라고 부르죠. 해라고 부르죠. 해. 그래서 이 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 3원 1차 x 빼기 y 더하기 z는 0, 2x 더하기 y 더하기 빼기 z 이퀄 1, x 빼기 y 빼기 z 이퀄 100.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풀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성격이 급한 학생들은 이거 풀기도 어려울 거예요. 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의 연립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요 숫자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해는 하나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해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한번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10, x 빼기 y는 5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2x 이퀄 15니까 x는 2분의 15,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겠네요. 이 해는 하나 나오죠. 유일합니다. 해가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x 더하기 y는 7인데 2x 더하기 2y는 0이다. 요걸 만족하는 숫자를 구하라. 그러면 이 숫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x 더하기 y가 7이고 2x 더하기 2y가 0이라고 하면은 이걸 바꿔 풀으면은 x 더하기 y는 7이고 x 더하기 y는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수히 되죠? 더한 것이 위에서는 7인데 밑에서는 0이에요. 이걸 만족하는 숫자 없습니다. 이때 해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해를 갖지 못합니다.
무조건 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x 빼기 y는 2. 이걸 만족하는 xy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x 빼기 y를 두 개를 뺐더니 2가 나온다. 이것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x하고 y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은 x가 0일 때에 y를 갖다가 뭐라고 놓을까요? 마이너스 2라고 놓게 되면은 이것도 이걸 만족하죠. 이것도 해가 되는 겁니다. x가 2라고 놓으면은 y는 0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해죠. 2 빼기 0은 2이니까 x가 3이면은 y는 1이 되는 거고 x가 4라면은 y는 2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의 해는 어떻게 됩니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해가 존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두 번째는 뭐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해가 무지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해가 무수히 많지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아니? 이 식으로부터 x는 2 플러스 y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y를 갖다가 여러분들 임의 숫자 t라고 놓게 되면은 x는 뭐가 되는 겁니까? 2 더하기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우리가 보통 뭐 실수를 따지니까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y가 t면은 x는 y 값에다가 2만 더하면은 이것들은 무조건 다 해가 되는 겁니다.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경우는 해가 이거 유일하고 이러한 경우는 해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해집합이라고 그래요. 해들의 모임이다. 해집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집합.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 이러한 세 가지의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아까도 처음에 과목을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이 세상에 있어서의 현상들이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고 그걸 갖다가 푸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이야 쉽게 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미지수가 3000개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아까 미지수가 3개인 것도 풀기 어려운데 미지수가 3000개다. 그걸 풀어라. 인류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갖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실제 문제가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공부하느냐? 컴퓨터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행렬을 공부를 했죠. 왜 행렬을 공부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연립 방정식과 행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과 행렬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 행렬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x 더하기 y는 3이고 2x 마이너스 y는 5라는 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은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 행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행렬로 표현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A라는 맨 처음에 개수 행렬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개수 행렬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개수행렬 A라는 것은 뭐냐? A라는 개수행렬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x 더하기 y, 2x 빼기 y가 있죠. 그럼 x의 개수는 1, y의 개수도 1, x의 개수는 2,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요걸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개수행렬 A라고 하는 것은 요 식의 앞에 있는 개수만 쓰는 겁니다. 1, 2, 마이너스 1.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개수행렬이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행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행렬이라고 놓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미지수가 x하고 y죠. 미지수 x, y를 갖다가 행렬을 어떻게 쓰는 거 아니? 이렇게 열로 써줍니다. 이렇게. 요걸 여러분들이 x라고 표현합니다. x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3하고 요걸 여러분들이 b라고 씁시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표현으로 쓰는 거 아니? 이렇게 열의 표현으로 써주는 겁니다. 열의 표현으로 써줄 것 같으면은 이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렬로 표현이 가는 거 아니? ax equal b라는 행렬을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ax equal b라는 이 식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을 표현하는 식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ax equal b를 한번 직접 써봅시다. a는 ax equal b를 갖다가 써볼 것 같으면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1, 2, 마이너스 1. x는 열로 쓰라고 그랬죠. x, y는 b, 3, 5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거 곱하기니까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곱하기 이거죠. 1 곱하기 x, 1 곱하기 y니까 이건 x 더하기 y가 나오고,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2x 마이너스 y가 나옵니다. 이쪽 계산한 것이 요게 3하고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행렬과 이 행렬이 같다라는 뜻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느냐? x 더하기 y는 3이 되고 2x 빼기 y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 식하고 이 식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이렇게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뭘로 표현이 가능한 거 아니? 행렬 표현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행렬로 바꿀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죠? xy를 구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뜻은 요걸 구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 요걸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은 저렇게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행렬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하나의 연립방 x 빼기 y 더하기 z 이꼴 0, x 플러스 y는 3, 2x 빼기 y 빼기 z 이꼴 1. 이걸 여러분들이 행렬의식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개수행렬 A를 만듭니다. 개수행렬 A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수만 쓰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1, 1, 1, 1. 이렇게 빼놓은 수로 없겠죠. 요건 0 곱하기 g입니다. 0입니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는 뭐가 되는 거 아니? x 미지수를 쓰는 건 x, y, z를 쓰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겠어요? 0, 3, 1을 쓰게 되면은 이 행렬은 뭘로 바뀌느냐? 행렬로 표현하면은 ax equal b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행렬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한번 해보죠.
거꾸로 A가 1, 2, 3, 4고 X가 뭐 다른 걸로 쓸까요? A, B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B가 1,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X equal B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연립방정식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1, 2, 3, 4, 그 다음 A, B는 1, 3이 되고, 이거 풀어보면 이거 곱하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B 곱하면은 3A 더하기 4B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이거 같으니까 A 더하기 2B는 1, 3A 더하기 4B는 3. 예,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아니? 이 행렬 표현으로 표시한 연립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행렬의 식으로 바꿀 수 있고, 또 행렬의 식을 갖다가 연립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행렬로 바꿔놓고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경우는 조금 더 숫자의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쉬운 거겠지만은 이 미지수의 개수가 1000개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푸느냐? 컴퓨터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의 식으로 바꿔놓고 행렬 연산을 이용해서 x를 구하는 겁니다. x를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겠고,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가우스 소거법도 있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뒤에 보면은 행렬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방법 몇 가지, 첫 번째는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한다.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구한다. 세 번째는 행렬식을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다루어가면서 이러한 연립방정식, 실제 생활에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를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의 해에는 세 가지가 있다. 종류가. 첫 번째, 해가 하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해가 있으면서 무지하게 많다. 그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이 뭘로 표현된다. 이렇게 행렬로 표현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무슨 가간법, 소거법, 대입법 그런 걸 사용하지 말고 앞으로는 행렬 연산을 사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이론으로 공부를 할 테고, 그 이론이 바로 뭐냐?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주된 목적이